북한이 오늘 새벽 3시쯤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쪽 방면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 75일 만에 추가 도발에 나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북한 도발이 한동안 잠잠했는데 다시 미사일을 쐈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가 4,500km, 비행거리는 약 960km에 파악됐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실제 사거리는 최고 고도의 2~3배에 달하기 때문에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0km가 넘는 ICBM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발사 지점은 평안남도 평성으로 동해안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평성은 평양 바로 위쪽 지역으로 순안공항과도 가깝습니다. 북한이 지난 7월 2차례 발사했던 화성 14형의 경우 최고 고도가 3,700km였습니다. 최고 고도가 그때보다 800km 정도 높아졌고 비행거리로 볼 때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우리 정부도 대응에 들어갔죠? 네, 우리군은 일단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6분 만인 오전 3시 23분쯤 도발 원점인 평안남도 평성까지의 거리를 감안해 동해상으로 지해공, 동시 탄착 개념을 적용한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지에서는 지대지, 공중에서는 전투기의 공대지, 해상에서는 함정의 함대지 미사일을 동시에 쏴서 원점을 타격하는 훈련을 벌인 겁니다. 정부도 잠시 전인 6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11번째입니다. 청와대는 미사일이 발사된 지 2분 뒤인 새벽 3시 19분쯤 정용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1차 보고를 했고 24분쯤 대통령이 NSC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군 대응이 상당히 빨랐던 것 같은데 이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는 이른바 신호정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호정보가 한미일 군 당국에 동시에 포착됐었습니다. 발사 준비가 의심되는 전파 신호를 한미일 정보당국이 포착한 겁니다. 그때부터 북한이 교란 목적으로 위장 전파를 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한미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미사일 기지의 추적 레이더 가동과 통신 활동이 급증한 정황을 포착하고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우리 군 역시 자체적으로 지상 레이더뿐만 아니라 해군 이지스함도 출동시켜 정밀 감시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북한의 오늘 도발 지난 9월 이후 2달여 만인데요. 지난 도발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 9월 15일 날 화성 12형을 쐈죠. 당시 북한은 최대 고도 770km, 사거리 3,700km에 달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일본 해역 쪽으로 발사했었습니다. 평양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는데요. 당시에도 우리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6분여 만인 맞대응에 나서면서 동해안 최전방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이렇게 추가 도발에 나선 의도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불만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는데 북한이 이를 도발의 빌미로 삼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9월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해상에서 훈련하던 미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해역을 빠져나간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강력한 전략 자산이 자리를 비운 시기를 발사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핵무력 완성을 위한 모든 기술적 준비를 끝내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무조건 이행해야만 하는 북한의 국내 상황에 따른 후속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